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와 의무의 위반 시 제지사항,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질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설립되며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하면 기본법에 따른 처벌 및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익 등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고 단체, 개인 사업자와 다른 법인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비영리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당 등을 통하여 분배합니다. 또한 자본금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설립 목적 자체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구성원이 아닌 국가나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하게 됩니다. 또한 주무관청회가 등 설립 과정이 영리법인에 비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구성은 크게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을 보유한다는 의미의 사단법인과 장학재단과 같은 재산 중심의 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법인격을 설명하기 위해 대표적인 차이점을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비영리 민간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삼아 공익활동을 지향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번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영리 법인과 유사하지만 결정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 등기를 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 면에서의 법인격의 특징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채무나 과실이 사업체 전체에 미치지만 법인은 지분 한도 유한 책임을 지는 점에서 개인 사업자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가요건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 즉 설립 동의자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 93조 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이 포함되어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상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설립인가 서류 미비, 설립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가 나게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사업 수행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사업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어떤 분야의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이냐에 따라 주사업 유형이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의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2가지 이상 주사업 유형을 수행하는 경우 각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주사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사업 유형에 따라 조합의 설립 취지와 방향이 결정되고 사업계획서에 주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므로 수행할 수 있는 주사업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8호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사업 판단 방법입니다. 주사업이 지역사업형 및 기타 공익 증진형의 경우 수익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사업 목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 시간, 인원,
횟수 등이 전체 사회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이거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탁 사업형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이어야 합니다. 다음 예시로 제시한 표준정관 제60조를 보면 주사업의 종류, 설립인가 판단 기준, 그리고 정관에 기재된 해당 주사업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 즉 공익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비과세로 취급되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입사업에 대한 자산 부채 및 손익과 구분하여 격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입사업과 고유목적사업 각각 2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혹은 해당 형태로 구분 기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분 격리할 때는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으로 구분하며 공통사용하는 자산부채는 수익사업으로 구분하고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나누어서 구분 격리하게 됩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과 수입사업과는 상관이 없으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주사업과 기타 사업이 구분격리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나 구분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에 증빙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사업 구분기장의 목적은 주사업 달성도를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즉 사업별 항목을 구분하여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매출, 비용, 수혜인원, 서비스 제공 대상 등을 구분하는 것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분격리를 통해 주사업과 기타 사업의 사업별 항목을 구분해서 주사업 40% 수행 여부를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 공익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비과세로 취급되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대한 자산부채 및 손익과 구분하여 격리할 것을 요구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목적사업인 주사업이 비과세 사업이 아니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과는 상관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예시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목록 혹은 취약계층 대상 여부 및 해당 유형을 기록한 자체 양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고용형 증빙입니다. 취약계층 고용 비율 산정을 위해 전체 고용인원 파악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과 취약계층 확인을 위한 취약계층별 증빙자료, 해당 사실 증빙이 모두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유효한 취약계층 고용비용 확인서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는 것으로 결과보고 증빙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단, 확인서 발급이 필수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역시 기본법상 의무사항으로 기본법 제28조를 보시면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장이 됩니다. 모든 협동조합은 연 1회 총회 개최 의무가 있으며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총회 의결 사항으로는 정관의 변경,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조합원의 제명 등이 있습니다. 총회 관련 의무사항으로 모든 협동조합은 연 1회 이상 총회 개최가 필수적인데요. 총회 소집과 총회에 상정한 내용을 이사회에서 먼저 다룬 후 진행하게 됩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역시 총회의 필수 의결사항이며 해당 자료는 경영공시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결산보고서는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경영공시 작성을 위해선 경영공시 입력기한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결산보고서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표준정관에는 이사장이 정기총회 소집에 대한 내용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한 편성과 확정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를 보시면 총회의 이사록 작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사항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일 이상이 기명날이라거나 서명되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 법정적립금이 임의적립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 등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법정적립금이 임의적립금을 처분할 때는 결산총회를 통해 잉여금 처리 방안을 확정한 후 적립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동조합 기본법상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 법정적립금 적립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기의 결산보고서에 이미 법정적립금이 반영된 사항을 총회 의결을 받을 수도 있고 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논의하며 잉여금 처분하는 확정, 법정적립금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결산총회를 개최하면서 잉여금 처리 방안, 법정적립금 적립, 잉여금적립금 적립 등을 논의 및 확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해당 처분사항이 반영되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양수, 즉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정적립금 적립이 가능해지는데요. 총회 미의 개최했을 시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금년 결산보고서에 적립금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초기에는 대부분 잉여가 발생하지 않고 결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누적된 결손금은 이후 발생한 잉여금에서 보전하여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년도에 잉여금이 발생하였더라도 이전에 누적된 결손금이 있다면 그 결손금을 먼저 보전하고 남은 잔액의 잉여금을 가지고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당기순이익보다 더 큰 미처리 결손금이 있는 경우 정기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단기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정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정적립금 적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운영의 공개 관련 의무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를 보시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 의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운영의 공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96조 2에서는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보고서, 총회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활동사항의 경영공시에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를 읽어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 시도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영 공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과 직접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 이상인 협동조합이 그 대상이 됩니다. 경영 공시의 내용은 정관, 규약, 규정, 사업결산보고서, 총회,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활동사항, 사업결과보고서가 그 내용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과 지원에 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정관상 필수 기타 사업 확인과 수행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에 위반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기본법 제97조 1항 제3항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또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 등기를 게을리할 때, 서류 비치를 게을리할 때,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할 때,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등 서류 비치 의무 또는 경영 공시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본법 제11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장은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회 이상 감독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설립인가를 받고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 취소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을 두어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설립인가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례는 사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미수행하였으며 사업장이 부존재하며 경영공시 미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난 것으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날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본정보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관의 변경의 경우 등기사항은 아니나 소관부처 인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 변경 사항 중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출자 한자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등기가 필요합니다. 임원이 변동된 경우 소관부처 인가 없이 등기만으로 임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장 변경 시 부처의 설립인가증 재개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이 변동된 경우에도 소관부처 인가 없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연 1회 등기만으로 출자금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정관상 소재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정관의 변경 및 인가가 필요하지만 소재지 내로 주사가 변경된 경우 소관부처 인가는 필요 없습니다. 지사무소 설치 시 이사회 이사록으로 설치 및 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협동조합 기본법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지사무소 설치에 관한 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결로 지사무소 설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포털 내에 소통마당, 상시상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운영 및 결산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